기습적으로 외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괄. 네. 네, 안녕하세요. 수담수담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팬들이 담백하게 수원 이야기를 수원의 담소를 나누는 시간. 와 씨발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제가 첫 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내가 지었지만 너무 잘못 지었어. 너무 제가 걸어둔 이름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네, 맞아. 너무 애견 느낌 나요. 야간 느낌은 있어. 뭔가 짠듯한. 아 그렇죠. 10cm 노래 나와야 될 것 같고. 아 뭔가 막 공무원들이 지은 느낌이잖아. 홍대 느낌 나. 아 그렇죠. 많이 그래도 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댓글 같은 것도 저희 저번 화에서도 좀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다 읽어는 보셨나요?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봤는데 네. 오늘 보니까 또 안 본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계속. 네, 봤어요. 예. 저도 녹화 전에 한번 쭉 보고 왔는데 봤어요에서 약간은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설마 그 댓글? 빈정상했어. 그 댓글 봤어요. 예. 저번 화에 내가 얘기했던 그 댓글? 같이 소리 지르세요. 예. 아 근데 뭐 시끌시끌하면 좋지 뭐. 소리 좀 지를 수도 있지. 직관 가서 원래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보려고 하는 거 그럼 그럼. 아니면 혹시 스카이박스에서 보시고 이러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카이박스 간다고 달라질 것 같진 않아.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아, 스카이박스 활성화를 위해서 네포님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활성화 갈 거야. 씨. 활성화 시킬 만큼 저희가 다닐 이렇게 금액이 충분치는 않아요. 매번 가니까. 그쵸. 한번 간다. 스카이박스. 준비해. 모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좋은 말도 좋고 뭐 나쁜 말도 좋고 하니까 예. 나쁜 말을 한 3번 이상 다셨다 싶으면 여기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초대드립니다.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근데 좋아요 약간 눌러주시고. 그건 있어. 구독도 안 했는데 악플 단다. 그 새끼는 내가 조질 거야. 여기 와서 제 얼굴 보고 직접 말씀하시면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그런 건 하지 마. 왜 이래? 협박 같잖아. 협박 같잖아. 알았다. 그럼 달지 말라는 거 같잖아. 아니, 사과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악 물고 얘기할 거지만 사과드릴게요. 그건 사과가 아니지. 협박이지. 그 정도면은 잡혀가겠다. 협박죄로. 아니 내가 아파서 일을 안 물 수 있는 거잖아. 아이, 나이스하게 가는 방법을 그럼요.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와서. 예. 그렇죠.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또 진짜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게스트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오실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재밌는 얘기 하고 싶어요. 예.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청해주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압박 면접을 통해서 한 분을 선정한 다음에 그냥은 안 됩니다. 압박 면접을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 와서 오세요. 일단 1차 면접 한번 보고 아니 나 여기 가게로 오시면. 네. 주량이 얼마나 되나 막 이런 거. 아니 은근히 저기 방청 신청도 많아요. 은근히. 방청 신청이요. 네, 주위 사람들이 방청하고 싶다고 와서. 막 구경 와도 돼요. 저희도 많이, 성공 와가지고 구경 와도 돼요. 이런 분도 있었는데 박수 많이 치셔주실 거면. 오늘 구경은 누구 허락 받아야 돼요? 일단은 여기 사장님 가게니까 사장님 먼저 허락 받아야 되나? 뭐 구경하세요. 1차는 근데 그런데 이게 시간대가. 그건 그래. 오시기 힘든 시간대라. 우리 너무 랜덤이라.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저 약간 백수 새끼라서 저는 진짜 막 여러분들 일할 때 이렇게 오는 거지. 여기 다 자영업자시고 이러셔서 낮에 일 안 하시는 분들이라 맞아요. 오실 수가 있는 거라. 아무튼 뭐 그게 다 맞으시면 네, 언제든지. 언제든. 예. 저번 화에서 저희 개막전 경기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풀어봤고 저희 또 다음 파주 경기 남았잖아요. 그렇죠. 방금 또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티켓팅에 치열한 현장까지 다 있었고 매진입니다. 3분 만에. 보신 분들 티켓팅들은 다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하셨길 하신 바라면서. 분들도 꽤 많이 이제 막 성토를 하시는 그 커뮤니티. 또 올랐어. 그새 하긴 그렇지. 아까 2시 2분 2시부터 티켓팅은 2시 2분에 이미 자리가 없었으니까. 또 험난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 까지는 아닐 거예요. 또 뭐 풀미충들도 있을 거고 대팔렘들. 중복으로 그 티켓팅 하신 분들이 네. 풀 시간 됐으니까 그거 한번 잘 노려보시고. 놓치신 분들 그렇죠. 놓치신 분들도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 고침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어딘가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전 한 번도 건진 적은 없지만 또 있어요. 양도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티켓팅 얘기 나오면서 하나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특히 원정 갈 때 그 내가 표 못 구했다고 그 원정 구단에 전화 같은 거 해갖고 더 열어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더 어렵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는 채울 텐데 생각하고 약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 야 우리가 된다고 막 그거를 좀 그쪽 시스템을 막 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당했을 때도 좋지 않은 이게 이야기일 것 같아서. 사실 2부에 있다 보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수용한 그러니까 관객이 2만석이건 3만석이건 좌석수대를 무조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써야 되고 하니까. 사람도 써야 되고 그만큼 또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 건데 그럼. 사실 2부에 있는 팀이 뭐 제 생각에는 5천 명 이상 오면 그걸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팀이 몇 안 돼요. 그게 그쵸, 진짜. 작년에도 아산이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맞아. 힘들었지.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화장실 없고. 맞아. 맞아. 막상 가도 문제인 거지 이런 게.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뭐 불편했다 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사실 그렇게 보면 그 원정팀 입장에서도 뭐 관중 많이 받아서 수익 내고 싶겠죠. 아 쉽죠. 그거는 거기가 아마 제일 희망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해도 뭐 사실 의미 없이 이걸 다 수용할 수 없다 생각해서. 아니 다만 그 일반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알바생 구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아 맞네. 그렇게 생각해봐도 그러네요 진짜.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 근데 사실 되게 이게 그래 어느 정도까지 아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꼭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제 기억에는 안산 같은 데들은 그래도 우리랑 경기를 한다 그러면 구단 차원에서 조금 더 원정석도 넓히고 나름의 배려를 좀 하는 구단들이 몇몇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청주도 그렇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전화하시는 분들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 원정을 저희가 가는 그 홈 구단 측에서도 특히 2부 오고 나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구단이 있는 느낌은 좀 들어요. 특히 뭐 결과가 저희한테는 아쉬웠지만 제주 구단에서도 사실 좀 신경 맞아, 썼고 맞아, 올펜 존 그렇죠.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런 거 보면 못 간 아쉬움은 조금 접어두시고. 아직은 카더라인데 대구도 한 칸 더 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올 때. 그럴 리가 없지. 아니, 혹시나 걔네가 뭐 지금 이번에도 홈성 매진이었는데. 그쵸. 거예요. 아마. 이게 카더라가 있다. 내가 잘 팔면 굳이 열 필요는 없을 걔네가 것 할 이유가 같아요. 없어. 예, 저는 사실 올해 이렇게 대구는 그냥 안 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어차피 10월 그때니까 빨리 네. 저기 우승 확정하고 예. 아니면 10월 때니까 그 전에 한 지금부터 해서 선수금을 해서 여러분들 3강을 예약하시면 한강도 사실 내면 주지 않을까? 3강도 오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 원정 같은데. 얘기가 나와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오는 분한테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왜 예약을 안 받으시냐. 아, 그치. 어떤 친구는 뭐 DM으로 뭐 네가 뭐 갑질한다 줄 세우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제가 요 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예약을 하면 뭐 2명 예약하시고 뭐 이렇게 예약한 만큼 오면 되는데 뭐 8명 예약하고 3명 오고 뭐 이래 버리면 또 비어 있고 그 사람들 또 빈자리 두면 자리 있는데 왜 안 주세요 또 이러고. 그렇지. 맞아. 사실 예약 받아서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편해요. 아, 사실 편하죠. 그게 제일 편하지. 왜냐면 그렇게 워크인으로 하다 보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저도 인원도 더 써야 되고 주문도 몰릴 거고. 처음에 확 정신없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 팬이니까 지지자니까 제일 수원 팬들한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가지고 선택하는 건데 나름의 공정성으로 네, 가는 또 거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걸 뭐 갑질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뭐 갑질한다는 생각을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갑질이에요. 아, 그렇죠. 세상에 불편한 사람 많죠. 이 그런 거 시발 아닙니다. 네.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예, 하고 예. 일단 파주 경기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 좀 파주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어떻게 경기가 좀 흘러갈지, 관망 어떻게 보실지, 전망을 조금. 뭐 충남 아산과 파주가 경기를 했죠. 경기 다 보셨어요? 충남 아산이랑? 저 대충 좀 봤어요. 저도 좀 다 봤어요. 봤는데 네. 파주가 초반에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했고 뭐 아산이 못 풀어나온 것도 있어요. 약간 그게 저도 헷갈렸어. 이게 지금 파주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산이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렸어요. 파주가 선제 득점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강한 압박이 아니었는데 맞아. 갑자기 손준호가 이상한 데다 공을 차더니 뭐야 저 왜 저래? 그런데 그게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돼. 가끔 그분은 좀 이상한 대로 차긴 하시죠. 예. 이제 그러니까 손준호가 여기 있고 옆에 있는 선수한테 공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뛰어서 이렇게 가더라고. 발로 좀 내내 뛰어. 그지. 뭐지? 그랬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골을 넣더라고. 맞아.
아, 그들의 계획이 있었다. 있었다. 톱이 이준석, 이대광 하나 누구였지? 그 외국인 뭐그 수원 FC에 있던 애.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요. 셋 다 수원 FC에 있던 애들이야. 아 이준석도? 홍정훈도 지금 파주에 있죠? 네, 홍정훈. 대구 홍정훈 파주에 대구였죠. 홍정훈이 홍정훈. 수비형 미드필더. 근데 되게 그런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의 뭐 백스에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첫 골에서 그 이준석 선수의 골이죠. 그 딱 그 전에 이준석 선수 골 넣기 전에 슛 들어가는 그 패스. 그거 좋았지. 그 패스가 너무 좋았고, 오 생각보다 괜찮나 하면서 좀 보긴 25분 했어요. 지나니까 갑자기 그냥 에너지 레벨이 뚝 뚝 떨어지더라고.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요거에 좀 공감해서 파주를 사실 한 경기를 보고 뭔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저는 약간 전반적으로 파주의 느낌은 뭐 옛날에 우리 조립 PC 쓰던 세대가 보면 자기 사양보다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버클럭해서 쓰는 것처럼 약간 파주는 전술이 약간 그렇게 입혀진 느낌? 그래서 에너지 텐션이 이게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는 만큼은 이만큼인데 그걸 못 쫓아가니까 애들이 쉽사리 퍼지거나 아니면 좀 뭔가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고 옛날 컴퓨터로 최신 게임 돌리는 느낌이에요. 권장 사양을 훌쩍 뛰어넘는. 근데 또 존나 웃겼던 건 충남 아산도 한 70분부터 퍼져가지고 못 뛰어서 두드려 맞고 충남 아산 20분 동안 계속 두드려 맞다고 거긴 왜 갑자기? 거긴 감독 문제 같아요. 아.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뭐 형 간식이도 잘해요. 맞아 인간식 감독님.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 계실 때 참 좋게 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코너킥 전술 똑같더라고. 그것도 나왔어? 파주가 골킥 하는데 수비 5명 말고 5명 앞에 내요. 그래. 그걸로 우리가 승수가 데뷔골을 넣었던 그죠. 약간 보면 임관식 감독님은 그 세트 그 임관식 감독님이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세트 피스가 그 감독님이 좀 짜실래나? 그러지 않을까요? 큰 틀은 큰 틀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고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몰라도. 그런 거 보면 임관식 감독님의 세트 피스는 좀 약간 좀 홍대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는 임당민 감독님이 뭐 나쁜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감독님이라고 근데 이게 생각해요. 지금 맞지 않는 걸 입혀서 좀 뭔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되지. 얘기하다 보니까 아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좀뭐 네. 그래도 뭐 아무튼 파주는 뭐 무리 없이 잡지 않을까. 에너지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일찍 좀 떨어지는 걸 네. 봐서는 우리 압박에 조금 많이 고전을 할 수도 있는 상대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보통 초반에 다들 이렇게 이 전술이 입혀지고 하면서 어려운 건 있으니까 모든 팀이나 있는 건데 신생 팀들은 특히나 더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파주가 조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 저번 경기도 좀 퍼지는 것도 좀 빨랐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의욕이 들어요. 앞설 수 그렇게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날 딱 단면적으로만 그냥 봤을 때 네. 그날 비가 와서 그런가? 둘 다 너무 좀 그랬어요. 저게 요즘 K리그 2 많이 올라왔다고 비 오면 했는데. 우울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좀 둔탁해 보였고 투박해 보였고 그리고 아니야 K리그 2는 원래 투박하고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원래 바위 같은 리그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맞은 거예요? 맞았지. 앞으로 맞으려고. 뭐 이제 우리가 쳐 때리게 어쨌든 예. 아니 쳐 때린다는 심정으로 가야죠. 뭐 어차피 우리 다 수원팬만 있는데. 그래서 뭐 그랬고 파주가 좀 거칠더라고요. 경고도 4장인가 받았고 그거 좀 걱정돼요. 그거는 뭐 에너지 레벨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못 따라가니까. 그 마지막 그 후반 중반부인가 그때 홍정훈이 태클 들어간 거는 야 저거 저 정도면 그냥 경고를 끝난 게 다행인데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못 따라가서 저렇게 거칠어졌다는 거에서 동의를 해서 그래서 앞에 제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힘들고 그 전술을 못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손을 쓰게 되고 그래서 좀 파주가 거칠다고 느껴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개막전에서 봤을 때 그 우리 감독님이 컨디션 좋은 선수는 무조건 선반 1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활동량은 보증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사실 파주 같은 팀은 활동량으로 일단 조지면 쉽지 그거면 않겠다. 우리가 뭐 사실
우리가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냥 걱정되는 건 다칠까 봐죠. 그건 저는 제일 걱정. 사실. 맞아. 경기 자체가 뭐 이길까 질까 뭐 이런 거보다도 다칠까봐가 걱정이 되긴 근데 하죠. 또 날씨가 그날 날씨가 또 춥다고 예보가 돼 있어요. 네. 야, 씨, 추워요. 네. 저는 따뜻한 오키나와에 있기 때문에 아 춥겠다. 아니요 저는 가시는 분들이 좀 더 그렇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선수 부상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건데 저희 뭐 1차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심판이 못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맞아. 저는 심판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진짜 그러니까 전반전에도 이렇게 봤으면 쭉 그런 기준을 두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팀이 뭐 이기고 있거나 뭐 누가 장애대 좀 항의를 많이 하면 진짜 사실 저는 1차전에 우리가 경고를 5장이나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그 많았어. 기준대로 했으면 저쪽도 경고가 나올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다 같이 많으면 인정을 해. 와 얘가 좀 깐깐하게 보는구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사실 선수들도 혼란이 올 거라고. 이게 뭐 레프리는 이 정도 플레이까지는 또 이해해 주는구나 싶으면 그런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전반전에는 괜찮았다고 후반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치. 부심 왜 이렇게 못 봐, 진짜? 저는 그 부심 앞에 있었잖아요. 1차전에. 너무 못 봐요. 스로인 코너킥을 너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큰 경기에 짬이 안 되는 선수가 데뷔했을 때 막 너무 쫄아가지고 쭈뼛쭈뼛대는 약간 느낌? 그런 느낌? 부심이 원래 그 라인 타고 뛰어야 되는데 이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뭐야, 가야 돼. 뭐야, 씨, 이승우야? 뛰어야 왜 갈다 되는데 갈까 말까 이렇게 쭈뼛거리다가 하더라고. 오씨 이런 거지 약간. 슉 깃발 들고 이승우처럼 그러니까 막 쉬고 하는 거야? 뭐 사실 깃발 사인도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약간 한 박자씩 늦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쪽 저 앉아있던 쪽에서도 그 부심한테 막 대놓고 뭐라고 많이 하시는데 하셨어요. 근데 전 이해가 됐어요. 했어요. 뭐 우리는 늘 많이- 그랬듯이. 늘- 아니 저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네. 근데 그날 유독 뭐 솔직히 경고도 경고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부심한테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게 왜 제네스로이냐? 그게 왜 코너킥이야? 작년에도 그게 왜 그런 거 진짜 골킥이야? 많았고 저 심지어는 유독 많았어. 심지어는 우리를 맞고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를 맞았다고 주심이 했는데 부심은 반대로 이랜드가 맞았다고 했어요. 근데 심판이 그치. 다시 물어보니까 그냥 갑자기 아니 원심이 맞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판정은 주시면 주심이 하는 거긴 그게 한데. 뭐 그거는 주심이 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못 한다는 뉘앙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 파주 경기를 가면 저는 사실 심판이 선수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열시키진 않아야 되니까 저는 경기를. 개인적으로 뭐 부상 뭐 이런 것들 다 걱정이지만 심판이 좀 일관성 있게 맞아요.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와중에 감독님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정현 감독님의 그 모습보다 더 많이 참으시던데요. 심판한테는 안 퇴장당해요. 퇴장당 큰일 나니까. 이 팀 와서 그러시면 퇴장당해요. 얼굴이 그러니까 네. 그래도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정말로 나도 참아야 되는데. 직관 가서 심판 볼 때마다 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줄 건 좋은 것 같아요. 줄 건 줘. 왜 안 줘? 우리도 안 받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줄 건 줘. 왜 안 줘? 그러면 근데 우리 이종현 감독님 오면서 약간 K리그의 약간 시선도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좀. 예전에 감독이 이종현 감독처럼 그러니까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이종현 감독이 처음에 선수들한테 막 푸시하고 뭐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뭐 옛날에 또 그 광주 서포터즈한테 가서 걸개 뛰고 이런 모습 보면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게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치. 사실 우리 선수한테 물 뿌리고 그러면 맞아. 옛날 그것도 뭐좀 논란이 됐을 소지인데 저 귀여운 표현이야. 마음은 저렇지 않아. 또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도 있어서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들고 다니려고요. 저기만 한 번만 뿌려주십시오. 성수. 성수 자, 나도 그래야겠다. 아이시스 샤워가 있잖아. 이 방송 들고 죄다 물병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다시 이종현 한번 감독이 보면 사인해달라는 게 물 뿌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그랬는데 이래서 우상이 위험하다고. 저 그 와중에 그거 봤어요. 저는 스레드를 안 하는데 스레드 요거 한 번씩 이렇게 인스타에 뜨잖아요. 글을 뜨는데 내가 왜 계속 관심 없음을 눌러서 없애는데도 한 번씩 뜨더라고. 근데 딱 요거에 그 김성수 선수한테 물 뿌리는 요거 하면서 글 이제 요즘 이거 이정효 애착 인형 등장이라고 말들이 많던데 하고 더보기. 이거 딱
이렇게 딱 나도 봤어. 있길래 아 씨발 또 불편한 새끼 나왔구나. 스레드는 제가 그래서 스레드 한 2달 하고 지웠거든요. 스레드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심연이요, 저 거기는. 저 하수구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거기는. 아, 그래서 마크가 그거예요? 하수 약간 마스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맨홀 뚜껑 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부담 없이 쉽게 그 나 진짜 씨발 2달 보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갖고 바로 지웠어요 진짜. 와. 저는 그냥 넘깁니다. 보질 않아요. 어우 진짜. 뭘 해도 싸우고 있어. 어. 그 이상한 걸도 많아. 네. 많죠 이상한 새끼들만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준이를 그 인스타를 이게 깔아줬단 말이에요. 인스타 이게 계정 네. 조금 만들어주고 했는데 인스타 소리 열심히 해. 근데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 어쨌든 인스타에는 중간에 그렇게 한 번씩 뜨잖아요. 쓰레도 중간에는 그 애들이 볼까 무서워요, 솔직히. 맞아, 좀 이상하다 보기 불편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꼬아서 봐갖고 진짜 그래서 마크도 또 꼬여 있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진짜 김성주 이거 딱 그거 글 보고 아니 사실 그 생각은 했거든요. 요거 뿌리는 거 그때 중계랑 막 이런 거 잡힌 거 보고 저거 분명 불편한 새끼 한두 개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분명히 어디서 하나 글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딱 보이더라고. 저도 물론 그런 생각하는데 요즘엔 그러려니 해요. 저런 애들도 있고. 언제부터 축구가 그렇게 나약한 스포츠가 되었는가? 땅구당 저는 이제 같았으면 탄계를 합니다 진짜. 네? 땅구당 같은 말이 더 나왔을 거야. 그렇죠. 땅구장이요? 딴 구단. 딴 구단. 다른 구단. 그거 있잖아요. 예. 그곳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또 그거 나왔으면 엄청 이슈. 여러 구단이 있죠. 여러 감독과 여러 그렇죠. 선수가 있죠 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보면은 파주 경기는 다들 그래도 경기 결과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져올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서 변수는 심판이다. 다른 게 아니라 선수들 다칠까봐. 부상. 저는 그게 제일 걱정.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신 거고 날씨 때문에도 좀 그러신 것 같고 그래도 경기는 좀 다들 수월하게 갈 것 같다라는 거는 다들 같은 의견이신 거죠. 또 특히나 김현애 기자가 네. 기사를 썼는데 그 이거 버스. 중요하죠. 네, 거기에 그러면 저도 대가 된 뭐 부분이 어떤 있더라고요. 거예요? 요 얘기도 저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 하기 전에 저희 좀 내기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저 커피 내기를 파주 경기 스코어로 좀 해보죠. 그래서 꼴찌 2명 해서 네, 제일 멀게 맞춘 2명. 제일 그 차이가 큰 2명이 네. 뭐 커피 플러스 간식? 그렇죠. 아니 커피만? 아니면은 2명 뽑아서 2명 뽑아서 커피 플러스 간식 하죠. 그러면 뭐 대단한 거 안 사도 되니까.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대1 정도 봐요. 3대1. 3대1 뭔가 처음에 압박을 했는데 뭐 의외로 좀 초반에 단단하게 파주가 버티다가 한 골 딱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라고 한 3골 넣고 저 지금 4대1 할까 3대1 할까 고민했는데 3대1 정도 3골 넣고 마지막에 재난지원골 하나 하나 있지 재난지원골 오랜만에 않아요? 들어보네. 재난지원골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네. 저는 3대1 봐요. 저는 4대0 봅니다. 4대0. 이번에 무실점 할 것 같습니다. 이랜드라도 한 골 먹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 의외로 그 중앙 수비 한 명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그만 한 골 정도는 재난지원골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저. 또몇 대 몇? 빨리 찍고 재밌는 얘기하게. 10초만. 먼저 하시죠. 나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4골 5골 넣을 것 같아요. 다득점. 4골 5골 몇 대 몇? 그럼 확실히 찍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면서 저는 4골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4골 이상으로 가면 안 되지. 전 5골 하겠습니다. 그럼. 5대0? 5대0. 5대0? 5대0 힘들 거예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일루첸코가 91년생이라 고관절이 안 돌아가서 일루첸코가 넣어야 이게 한 5골까지 들어가는 거라 5대0 일단 5대0 찍으셨어요. 형님이 4대0? 네, 4대0. 그럼 4골 이상으로 하시면 안 되네. 그럼 5골로 해야 맞게 되는 거네. 형님이 딱 찍었으니까. 저는 3대1이고 3대0이요. 3대0? 오케이. 오씨 나만 실점 있는 무조건 다득점을 한다네요. 이 역배 사나이가 돼버렸네. 한 골 먹는 그걸로. 그러면 이런 거면은 만약에 2대0 나오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두골 1등인 차니까. 거죠. 2대0 2골 차니까. 제일 가까운 걸로. 다들 그 득실로 하는 거니까. 오케이 득실로. 오케이. 그건 있었어. 그 이대광이 또 활발했는데 부상당해가지고. 그 무릎 골대 맞다. 무릎 치네. 이게 있구나. 다른 팀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사실 파주가
상대 팀 때문에 그나마 공격이 그나마 조금 한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매섭지 않았어요. 네. 매섭진 않았어요. 아, 저도 그건 동의해요. 이게 약간 신생구단 약간 한 수 가르쳐주기 식으로 할 것 같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아마 2대0, 3대0을 만들어도 이정효 감독이 뭐 그만두지 더 않겠죠. 더 이제 그만 넣고 뭐 이제 뭐 이룹 뭐 이렇게 이선 자원으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득점 할 거다. 그걸로 인해서 뭐 더 어느 정도 영향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선수들한테 다득점 경기로 인해서 그 의견에 동감하면서 이제 이정효 감독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일관성이잖아요. 일관성. 전남전을 대비해서라도 그 고삐를 늦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삐를 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라. 아, 그렇죠. 저 솔직히 하고 싶었던 스코어는 6대0이었어요. 6대0 이상이었어요. 지금 6대0 해요. 지금이라도 근데- 수정 기회 드릴게요. 근데 6대 0. 6대0 하면 만약에 5대0 아니, 할게요. 5대 1이면은 사장님이 1등 하시는 거예요. 재난지원골 나오면 5대0 하겠습니다. 전 파주가 못 넣을 것 같아요. 네. 아, 좀 쉽다. 아, 그렇게 않을 보니까 거예요. 나도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역배의 사나이. 3대1, 3대0, 4대 0, 5대 0. 오케이. 아,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죠. 아, 스코어 폭력적인데 이거 다들. 그리고 일단 다득점 해야 일단 어깨가 존나 올랐네 지금. 순위가 좀 더 올라가요 이제. 네. 그러니까 파주가 이게 신생팀이라서 엄청 베일에 쌓여 있다가 막상 딱 저번 주에 까졌잖아요. 까졌을 때 이제 전반전 초반이 20분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신생팀이구나가 조금씩 보였고 그 딱 처음에 초반에 진짜 경기력이 좀 괜찮을 때는 감독이 또 외국인 감독이고 여기가 또 지금 사단이 왔잖아요. 여기도 사단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와버리면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사단이 왔지 신생팀이 진짜 힘을 많이 줬네라고 했는데 어제 또 무슨 의혹이 터졌죠. 네,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왔죠. 그거 진짜 좀 나 놀라긴 진짜 깜짝 했었어요. 놀랐어요. 네, 그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특정 네, 에이전시의 형님이 좀 설명을 해주죠. 대표가 파주의 부단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 제라도누스 감독과 그 사단도 그 에이전시와 계약을 해서 왔고 그렇죠. 그리고 선수 중에 한 80% 정도가 그 에이전시 소속이다 네. 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제라도누스 감독은 계약하고 나갔다가 전지훈련할 때 들어오면서 선수 영입에 관해서는 거의 관여를 하지 못했던 진짜? 정황이긴 한데 정황.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에이전시에서 네. 다 이제 만들어낸 팀 같은 약간 사익화될 수도 있는 그런 거 굉장히 아닐까 위험한, 하는 의혹이 지금 게다가 나온 거죠. 시민구단이 그 부분은 그냥 정황이고 의혹인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다 의혹이죠. 일단 다 의혹이죠. 확실한 건 그 하나도 없지. 에이전시의 대표가 부단장으로 있고 그리고 이 80%라는 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그 정도인 것 같다. 대략 네, 그 정도자죠.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스타 뒤져가지고 막 했는데 뭐 팔로우 목록 막 이런 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80%까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선수들이 그만큼 많다. 그 에이전시 소속인 것 같고. 네. 정황상 그러다 정황상. 보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된 팀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K리그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뭐 선수들의 네. 기량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시스템이 이상하다. 그렇죠. 결국에 또 따라오는 게 이제 또 K리그는 뭐 세금 구단이네 이제 까내리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또 세금 가지고 약간 자기들끼리 그 밀어주고 에이전시 끌어주고 회사가, 하는구나.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 에이전시 대표가 여기 구단 쪽 분이랑 뭐 친인척 관계인가 그런 것도 제가 그뭐 본 거 같고 친인척 관계는 모르겠어요. 동생인가 뭐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나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 그랬나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단 외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구단 버스가 지금 구단 그 파주가 쓰고 있는 구단 바르셀로나 버스가 그거였잖아요.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한국에 와서 썼던 그 버스 랩핑 그대로 쓰고 있대요. 내한 버스. 근데 그것도 있고 또 지금 그 파주 선수단이 그 클럽하우스를 그 어디지 파주 NFC를 쓰고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 쓰는 거기죠. 네, 예전에 썼던 거. 근데 지금 사실 이제 파주 입장에서는 첫 홈 개막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기에 되게
홍보나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뭐 경기장 뭐 네.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파주 그 NFC에서 뭐지 그 뭐 1박 체험 뭐 그런 거 그런 뭐 거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 경기장 파주 경기장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 클럽하우스 1박 체험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만 자꾸 이렇게 홍보식으로 해가지고 부수익에만 네, 너무 네, 신경을 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아. 주로 해야 되는 건 사실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게 주가 돼야 되는 건데 축구팀의 주 업무보다는 부수입에 좀 네, 신경을 네, 쓰고 네. 있다. 그런 아.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서. 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였냐면 뭐가 사실 우선이냐는 거죠. 파주 둘다 우선이지 뭐. 그렇죠. 근데 여기를 등한시하고 있으니까. 이강시한다는 그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있어야지. 뭐가 그치. 이제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일단은 있다고 성적이 하니까. 나와 보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고 파주 팬이면은 사실 이게 되게 서운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뚜껑을 까봐야 되는 요건 좀 기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파주 정도가 재정이 탄탄한 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저 만약에 저도 뭐 작게라도 개인 사업을 하니까 근데 내가 이거 준비를 하는데 100% 완벽할 수 없으면 우선순위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뭐 우선순위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선수들이 선수를 뛸 수 있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지. 선수에 최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 뭐 랩핑을 못했다던가 이런 거는 좀 밀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저도 신생팀이고 그쵸. 아 문제 근데 그거예요. 그 바르셀로나 내한 행사를 했던 게 또 그 에이전시. 너무- 뭐 하필 그거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물리는 건데 그것만 아니라면 조금 이런 우려들이 그쵸.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사실 나는 이 에이전시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파주는 되게 신생팀들 창단했던 최근에 그런 팀들 중에 사실 제일 모범 사례가 아닐까 싶은 여론이었어요. 왜냐면은 딱 열렸을 때 아까 형님이 좀 기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수입 활동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창단을 하자마자 그 스폰서도 이제 바로 딱 있었고 지금 창단된 지 몇 년째 됐는데도 스폰서 하나 없는 시민구단들 꽤 많은데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 이제- 반대로 보면 우리 옆 동네 팀 봐요. 그러니까. 수비를 그렇게 받아내는데 그 친구들 절대 외부에서 돈 수익하고 그래서 국대급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어제 그 이제 우리가 파주로 가야 되니까 파주 그 경기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파주 프론티어 FC가 이제 생겼으니까 웬만하면 요즘 홈페이지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다. 없어요. 안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신생팀의 근데 그거를- 인프라를 근데 그게 우리가 나 많이 모이고 다 들어가서 서버 터진 걸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런가? 그럴 수도 그 있겠네. 셋업 시간에 근데 정확해요? 아니 안 들어가져요. 일단 있는데 링크가 있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왜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지더라고. 다시 볼까요? 어제는 아니 안 이거 들어가죠.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게 있는데 안 들어가진 건지 형님이 못 찾은 건지 아니 뭔지. 내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네. 파주 프론티어 FC 일단 했는데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에 좀 더 뭐 여기 패님도 말했듯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되는데요. 너무 잘 어? 되는데요? 왜 어제 안 들어갔지? 이 상태에서 가짜 뉴스 아웃. 이제 아니 어제 분명히 안 들어갔다니까요. 연결이 비공개돼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니까요 어제. 가짜 뉴스 아웃. 아니지 오늘 갑자기 우리 될 수 팬들이 있는 너무 거지. 관심 있어서 다 들어가 봤나 보지. 아니 내가 어제 안 들어갔. 아니 뭔가 트래픽 오버일 수도 있어요. 네, 트래픽 오버거나 뭐 검색이 뭐 트래픽이 잘못됐을 오버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지금 파주가 개인적으로 그 파주가 구단이 하는 일들을 잘 하는 편이라고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유들 때문에 뭐, 예, 뭐 많이 그런 했었어요, 것도 인스타에서도. 있는데 이제 하필 또 이제 그 에이전시 요 문제가 사실 그냥 제일 넘어가기가 너무 정확한 그거는 거 진짜 좀 그리고 빼긴 해. 이게 아직은 다 의혹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다라고 사실이라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이게 거라. 사실 저 선수들 기량이 좋아서 영입했다. 그리고 저 에이전시가 정말 좋은 에이전시 같아서 뭐 이렇게 자기네 했다 뭐라고 뭐 하면 진짜 또 기업 그런 거라. 그거는 기준에 방법은 맞춰서. 없으나 사실 방법은 그러면 이제 없는데. 그 구단장만 사퇴하면 되는 그런 그렇죠, 수순으로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데 사실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고 나와 버리면 그거는 진짜 좀 너무 실망이 크다. 실망스럽지 그렇게. 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 네포님이 말했듯이 그렇게 이거를 연결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맞아. 연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정황상 근데 또 그걸 걷어내고 걷어내면 이제 페리님이 한 말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무게가.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없는 구단에서 하다못해
돈 하나라도 아니, 무슨 열심히 유치할 수 있게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관중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뭐 수입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또 선수들 퀄도 좋아지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축구가 작업으로 그쵸 뭐 축구단이 선수단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방법이라. 우리가 예전에 그 우리 모기업에서 이제 좀 지원이 줄고 자생하겠다는 의미에서 블루하우스 블루 스폰서들이 그런 취지도 있었어요. 일본처럼 약간 지역의 그런 소상공인들하고 해서 십시일반으로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실 우리가 그걸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블루하우스 진짜 좋은 취지 같아요. 사실 블루하우스는 그 기획하신 분도 제가 아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뭐 강등이 됐거나 뭐 다른 이유에 또 루머하고 엮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도 나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이건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그쵸. 들어요. 분리해서 보면 저는 시민구단, 그것도 신생구단이 이런 지금 액션들은 저는 나쁜 선택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제 형님 이제 파주한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아니지 근데 아니 홈페이지 논란은 어제 아니 이건 아니 난 이거는 사과할 생각이 없대요. 물론 만약에 이제 제가 그걸 객관화 시켰다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어제 제가 접속했을 때 분명히 안 됐었거든요. 아 그럼 팩트 체크로 어제는 접속했는데 안 되고 안 됐었어요. 오늘은 된다. 뭐, 예, 어쨌든 홈페이지는 뭐 열심히 하시고 홈페이지는 있는 건 뭐 인정하겠습니다. 상황이 예,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홈페이지와 정말 아리마스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전부터 주차 우리 많이 가 수업 많이 올 거니까 주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 인스타에 올려놓고 아, 그랬었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거죠. 이거는 네. 무슨 3일 전인가 올라왔어. 이거는 뭐 이틀 그냥 이런 전인가. 것도 준비도 안 했냐 하지만 저는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셔틀버스 셔틀도 한다고 운영한다고 그러고. 사실 신생구단이 그 정도 준비한 거는 난 쉽지 잘한 거라고 않아요. 봐요. 난 그걸 못했다고 얘기하지 이름도 않았어요. 여기 그걸 뭐라는 게 아니 아니라 근데 이게 분위기가 자꾸 나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뭔가 이렇게 형 혼자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야, 몰아가면 들어가자. 아니 이거 분명히 댓글에다가 저 새끼 뭐 개뿔 알지도 못하는데 막 말을 저딴 식으로 하네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정리할 거야. 정리할 거야. 형님이 좀만 캄다운 하시면 돼요. 형님이 좀만 캄다운 하시면 돼요. 미안해요. 지금 내가 좀만 이따 캄다운 하고 하시면 싶은 돼요. 얘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얘기가 네. 너무 딥해졌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이전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네. 어쨌든 아 저도 짚고 넘어가는 거 싶었어요. 딱 일주일 동안 무조건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 선수는. 그럴 수 있죠. 맞아. 아 왜냐면은 진짜 호재다. 그래서 그거랑 이어서 대량 득점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사실 선수들은 이런 거에 이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구 선수들이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고용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엄청 이런 그렇죠. 거가 자꾸 왕왕 선수들을 흔들면 이게 잘 생각하면은 다른 일로 생각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 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느낌인 거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창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경기 이제 막 했는데 시작했는데 이런 의혹들이 터지면 멘탈도 흔들릴 수 있고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쉽지 않지. 그러면 저는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그럼 6대 0으로 올리실 거예요? 한 골도 올리실까요? 아니 나는 4대 0으로 해도 6대 0, 7대 0이 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아 그렇지. 아니죠. 그렇지, 4대 0은 지금 네포 형님이 하셨어요. 내가 이걸 왜 4대 0 5대 0을 왜 안 바꾸냐면 설마 5대 1이 되면 얘가 이기는 게 되잖아. 이 친구 네포 형이 이기는 게 되잖아. 아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가 내골 차니까. 득실로 하는 거니까. 득실이니까. 나름의 내 골차를 뒤집는 그럼 플러스 3 플러스 4로 해요. 뭐 옵션을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아마 예전에 뭐 이제 태업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이렇게 그쵸. 좀 멘탈이 흔들렸을 때 초반에 수원이 대략 그러니까 뭐 한 2점, 3점을 넣어버리면 이 선수들이 흔들린다. 흔들리고 뛰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초반에 그 몇 선수- 골이 중요할 수 있겠네. 그렇죠. 진짜. 그런데다가 이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수원 삼성이라는 팀은 거대한 구단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야 역시 좀 수원한테는 안 되나 보다. 뭐 음. 경기를 가는데 의미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건 저의 희망일 뿐입니다. 또 네. 오해하지 마시고. 템백할 겁니다. 템백. 템팩 하겠죠. 템팩 그러다 하겠지. 보면 이렇게 템팩할 건데 저는 이러면 또 이정현 감독이 그걸 깨부시고 싶은데 의욕에 불을 지른다고 봐요. 있겠죠. 그럼. 있겠죠. 쉽지 않은 그러면 일이지. 그치. 근데 저는 그걸 깰 그것마저도 거라고 봐서. 이겨내는. 그래서 저는 5대 0을 지금 말씀드린 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그냥 이거를 짚고 싶었던 거는 그냥 이 이야기가 좀 화두에 있고 사실 뭐 사실 축구팬 입장에서도 조금 되게 좋지 않은 뉴스라서 아쉬운 뉴스여서였는데 이게 또 쭉 연결시켜 보면 우리 경기력에서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진짜.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관심을 갖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타팀이지만 알아도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뭐 짧게 얘기할게요. 이건 타팀 얘기니까. 네.
부천이 지금 부천 195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그 친구들이 서포터즈 생긴 게 95년도기 때문에 뭐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아.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걔들은 그 친구들은 자꾸 95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이 친구들은 그냥 누리텔 하이텔 같은 PC 통신 모임밖에 없었고 96년도에 뭐 창단한 애 뭐나고 정식 발전은 97년도에 했어요. 근데 아, 그 친구들은- 서포터즈 그게? 근데 이제 뭐 열애 근데 가지 그거는 이제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97 의미를 두는 거죠. 얘네들이 서울에서 올 모임이 때는 그랬으니까. 유공이었고 서울에서 올 때 아니 그러니까 그 서포터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헤르메스잖아. 그 부천이. 전에는 무슨 윤정한 팬클럽. 윤정한 팬클럽 안 했어요. 아니 부천 SK 팬클럽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아니 이인생 부천에 팬클럽은 안 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왕이면 이임생으로 유공? 해줘. 유공이었나? 아, 그때 뭐였나? 유공이었지. 유공 팬클럽? 유공 부천에 유공 부자도 안 코끼리. 들어갔고 그럼 서울에- 유공 팬클럽. 유공 코끼리였죠. 유공 코끼리. 아, 뭐내 기억이 왜 안 나지? 그치 유공 코끼리였지. 아니 유공 근데 코끼리였지. 그거는 사실 그냥 어떤 팀이든 본인 팀,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 위에 그 친구들도 자기네들이 역사 내가 거기서부터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부천도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부천도 니네 96년도에 리그 청구했는데 왜 95년에 창단했다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그대로 의미- 95년도에 얘기 한번 잠깐만 들어보죠.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죠. 그래서 예.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은 말이 결론이 안 났어.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게 왜곡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파주 FC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지만 걔네 또 이런 기억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올드비가 된 입장이 되고 뉴비가 생기면 이런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 사실 95년도 이런 얘기도 사실 저는 그때 너무 응애여가지고 잘 몰라요 여기까지. 이게 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다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단에서 찍은 거 말고 예전에 그 그랑블루 초대 회장님들이랑 그 서포터즈 하셨던 타팀 회장님들이랑 해서 조만간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하니까 그 개봉하시면 뭐 재밌게 보시면 감독님한테 돈 받았어요? 갑자기 감독님? 아니 아니야 그 다큐- 다큐. 아 다큐 감독님한테 아니, 다큐 갑자기 홍보를 하길래. 하시니까 이게 거기에 또 아니, 자세한 우리 얘기니까 내용이 우리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 그랑블루의 역사에 네.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 시작 좋죠. 시간점에 그러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서포터즈 얘기도 이제 나온 김에 요즘에 또 이제 서포터즈 뭐 대전도 그렇고 이제 올드비 뭐 뉴비 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의견 갈리고 막 이제 이러는 것들이 좀 많은데 이왕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팬들끼리는 좀 안 싸우고 좀 평화롭게 축구 보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한수 기습숭배 한번 들어가자. 아니,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팀은 참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간지의 콜리더는 좀 찾기 힘들다고 아, 봅니다. 그럼요. 우리도 내용이 있었지만 그게 다 잘 수습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아니 사람이 많으면 쪽수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분란은 생겨요. 근데 이제 적어도 내부끼리는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저희도 잘 봉합이 돼서 지금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있는 다른 팀들도 뭐 요 과정이 지나면 또 네. 괜찮지 저는 않을까? 여기서 이제 팬들끼리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짧게 축구장에서만 싸우고. 덧붙이자면 저희가 내용이 있었을 때가 옛날에 3만에서 4만 관중 막 이럴 때였어요. 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늘면 분명히 의견도 갈리고 할 갈려요, 거예요. 근데 맞아. 우리 어쩔 수 없어.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합의체를 이루었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합의체를 이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다가 이제 다시 또 수정보완 하는 게 왜냐면 방법이죠. 저희가 지금 다시 관중이 예전에 4만 관중으로 갈 수 있는 뭐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뭐한번 너무 서로 비난하는 것도 조금 한번 자제하고.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특수자석 많이 만들어서 이제 4만석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43,000석 아니에요? 3만 3천석이 넘어요 우리 지금. 원래도 처음 원래 4만 할 때도 4천 4만 5천 막 이러지 4만 5천 않았어요? 막 이랬잖아. 처음 딱 월드컵 경기장 처음에는 만들 때가. 4만 6천석 가까이 됐고 네 맞아. 특수자석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2층 W 가운데가 그냥 아예 텅 없어진 거고 2층 W 가운데는 원래 기자석이었잖아. 그러니까 D자석 있고 아닌 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몇 천석이나 된다고? 그렇지. 그거 우리 2층이 더 큰 구조잖아. 몰라 왜 나한테 그래? 그러고 그리고 1층 테이블석 있는데 많이 한 줄었을 4만 거고. 4만 그래도 4만 2천 3천은 될 것 같은데. 나는 4만은 되지 않을까요? 3만 후반대? 또야 숫자가 이형 은근히 이게 아, 관중 숫자가 이걸로 좋아. 가면은 또 몰라. 아 이게 또 리뉴얼을 계속 하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이게 또 다 몰라. 채워봐요. 근데 그러면 괜찮아. 몇 나올지 알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2만 4천인데 아니 당분간은 4만까지. 이제 X석이 아예 많이 안 됐지만 당분간은 4만까지 들어올 일 없어갖고 괜찮아요. 지금 4만 들어오면 이제 너무 화가 나요.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 나면 저희 아까 또 여기 형님들이 또 이제 티켓팅 지금 찾아봤는데 많이 줄었구나 특수자석 때문에 여기 말이 많네. 4만
13석입니다. 봐봐 4만 넘잖아. 4만 원 넘긴 하네. 42,113. 봐봐 4만 4만 2천. 4만 충분히 원래 4만 5천이었는데 46,000이었어요 옛날에. 왜냐면 4만 5천인데 왜냐면 그때 수원 이게 얘기했던 게 서울 다음에 제일 관중 수 많은 원정. 맞아 우리였어요. 그래 지금 42,000석이니까 4만 넘으면 거의 그냥 그러니까 화장실 못 간다고. 이 형이 했던 말이 반은 맞아. 이 W석이 이만큼 날아가서 천석 뭐 이렇게 날아가지. 날아간 건 맞는데 날아가서 지금 요거지 4만 5천부터 계산을 안 했어. 그러니까 본인의 힘을 너무 과시했어. 야, 훅동 날아갔으니까 뭐 진짜 뭐 대가리 벗겨지시면 이렇게 날아간 줄 아는 거야. 축구수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3만 석만 관중수 3만만 넘어도 네. 예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저는 전 이번 경기 지금 화장실 못 갔어요. 저는 이번 경기 그 개막전 때 빅버드에서 맥주 떨어진 거 처음 경험했어요. 아 맥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 사실 이번 경기 가지고 조금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미 제가 N석을 못 가가지고 예매 그 앱 오류 때문에 C8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시작됐다. 내가 2석을 갔어. 까지는 내가 지금부터 이제 나 이만큼 적어왔거든? 아니 접어도 이 형 너무 화가 많아. 이 형은 좀 접어도 나 필요성이 이만큼 있어. 적어왔거든? 할 말. 지금부터는 저 누가 래퍼 형 단독 방송입니다. 아니 이게 내 이거 하여튼간에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 맥주 떨어진 거 처음 봤고 와. 앱 오류가 이 씨발 내가 핸드폰으로 접속해갖고 50번대로 들어갔어요. 50번대로 들어갔고 N석을 잡았는데 사실 N석은 저 코어도 안 가요. 사이드로 간단 말이에요. 사이드를 2개를 잡았는데 처음에 무슨 씨발 임직원을 뭐 그거를 인증을 하래. 내가 임직원도 아닌데 무슨 인증을 해 씨발. 그래가지고 뭐야 그러고 이거 블루 패스 이게 안 된다는데 보니까 잘 돼 있어요. 2번을 그거를 뜨고 3번을 또 계속 뭐 그냥 결제가 안 됩니다. 뭐 이거 3번 떠갖고 그러고 났더니 10몇 분이야. 2시 10몇 분이었고 와 그것도 결국 못 잡았는데 이석도 계속 오류 나가지고 멤버십 이석도 할인 됐어요? 멤버십 할인을 못 받았어요. 못 그러니까 받았죠?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내가 멤버십 할인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야, 이거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형이 PC를 했대요. 아 PC는 또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날 솔직히 운 좋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멤버십 할인은. 멤버십 나 받지도 못했고 아니 솔직히 뭐 할인 그래봐야 뭐 몇천 원 상관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좌석이 아니라 이석도 몇 번 놓쳐갖고 사이드로 간 게 너무 7이었나? E7 갔어요. 근데 이게 아까 페리도 지금 뭐 몇천 원 이게 상관없다고 하죠. 이게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보편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로 물론 2,000원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몇천 명이 되고 뭐 몇천 명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작은 금액 아니에요. 그치. 큰 돈이지. 그러니까 네. 저는 뭐냐면 이제 그냥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사실 돈도 문제긴 한데 돈 문제보다는 다른 그렇지. 게 우선이다라는 맞아, 거지. 맞아, 내 말은. 맞아. 이게 어쨌든 간에 앱을 이렇게 운영해서 할 거면 안정성이 좀 중요한 건데 우리 그 전에 이제 자체 구단 앱으로 예매해야 되는 구단들 욕 얼마나 했어요. 나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니까. 진짜. 제주랑 연습 경기 할 때 티켓팅 연습이라도 해보던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스카이박스 이번에 1인씩 들어갈 수 있는 거 팔았잖아요. 아니, 사실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사실 컨텐츠를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사실 그런 자리도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스카이박스 한번 가볼까 해서 예매를 할까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예매가 안 돼. 안 됐어. 처음에 안 됐어. 아예 시도가 안 됐다고. 안 돼. 그냥 예매 시간이 아닙니다. 예매 시간이 손예매로 아닙니다. 안 돼요 스카이박스는? 네, 아니 똑같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밑에 있어요. 이렇게 좌석 그 맨 밑에 그 원정석 밑에 스카이박스 1호씩, 2호씩, 3호씩 이렇게 해서 있었어요. 예. 계속 9장씩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나 보다 해서 들어가봤더니 안 사줘서 남아 있던 거야. 그러면 이거 오류 나서 지금 안 사지니까 뭐 공지를 따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내일 팔거나 뭐 하려나? 갑자기 뜬금없이 1시간 뒤에 들어가서 한번 심심해서 봤더니 이미 끝났어. 갑자기 또 돼버리는 거야. 며칠에 또 엄청 취소했던데 사람들.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취소했어요? 3개, 5개 이렇게 남아 있어. 스카이박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오류들이 자꾸 그러니까 일반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쵸? 이게 준비하기로 했으면 우리 삼성이잖아요. 초일류 기업이라면. 문제는 우리가 삼성이라는 거야. 아니, 그거 하는 데는 제일 기획이고. 아니 그래 뭐가 됐든 어쨌든 삼성 딱지잖아. 그러면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 우영 누님께서도 완전 삼성 매니신데? 초일류 그건데 그러면 애초에
모든 시나리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프로라면 우리가 그렇죠. 구단 그 프런트들이나 누구들한테 다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부를 때 뭐 누구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적어도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정도 되는 구단이고 기업이라면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뭐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뭐 하겠습니다. 뭐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공지가라도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형님 의견은 좀 동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는 이 앱에서 결제하고 그 예매 시스템은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점점 좋아지지. 더 나빠지진 않겠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그래 뭐 안 좋았 오늘 이번에 한 번 안 좋았다고 너네들을 막 욕하고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제 이런 방구 말이라도 한마디는 좀 그럼.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럼. 왜냐면은 저처럼 뭐 우리처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너무 그날 예멘 날의 최고 이슈였으니까 이게 뭐 자리를 잡았네 못 잡았네보다 오류가 있었네 없었네가 이슈였으니까. 구단이 사과를 하나? 나 사과하는 거 강등 당한 날밖에 기억이 안 나. 강등 그러니까 두 줄 적어도 그거? 아니 뭐 재작년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사과까지도 아니야. 그냥 벗어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맞아, 뭐 라든지.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하던가. 이거를 막 작년인가 그래도 오류 났을 때도 뭐 2,000원인가 뭐 그 인터파크 포인트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뭘 해달라는 게 문자를 아니고. 보냈었어요. 저기한테. 맞아 그런 것도 있었다 맞아. 근데 뭐 저 어차피 근데 진지하게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닌 게 맞아. 저한테 포인트 줘봤자 저 이거 쓰지도 않아서.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그 아닌데. 틈이 없어. 뭔 얘기는 좀 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딱 그 정도. 그냥 내가 N석을 못 가서 아쉬운 마음에. 치고 들어야 돼. 지금. 아니요. 지금이에요. 아니, 나는 짧게 두 가지 정도 빨리 얘기하고 나 지금 싶은데 뭐 스토어 뒤에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할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직장 생활도 해보고 뭐 자영업도 해봤는데 어떤 일이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해보고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대비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그렇기 문제 때문에 생겨요. 물론 기다려주고 개선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기다려보고 말한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프런트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게 프런트들이 사실 우리 팀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 항의라든가 이런 개선 요구가 굉장히 사팀에 비해서 많죠. 일례로 이번에 쿠플픽에서 모 선수가 쿠플픽에 나온다든가 쿠팡에 전화해가지고 결국엔 그 그쵸. 선수라고 하기도 싫은데 그분 전 선수? 유튜버. 결국에는 못 나오게 됐듯이 뭐 유튜버. 이 사례를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 뭐 자세를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꾸 클레임이 들어오면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른 데는 개선점을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 그치, 뭐 그치. 문제가 있어 없어. 근데 이게 들어오면 알아서 개선할 점을 알려준 거야. 그러면, 피드백이 확 들어오지 여기는.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거만 개선해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행정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 어플도 마찬가지고 어플은 여기서 내가 제일 할 말 많아. 왠지 알아요? 난 가입 오류가 나서 그게 또 내가 진짜 얼마나 맞아. 가입오류도 가입이라도 해봤지. 나는 그게 가입오류가 왜 나는지 알아요? 내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는데 안 돼. 옛날에 아직도 안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진짜 완전 초창기 때 옛날에 그 홈페이지 있었을 때 그때 가입 정보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가입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올드비들은 안 지금 되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 그때 가입했었던데. 약간 근데 이렇게 그거 안 고인물 털고 되더라고. 가는 내가 건가? 그걸로 이제 해봤더니 나도 가입이 안 됐는데 새로운 아이디를 넣고 새로운 그 개인 정보를 넣었더니 돼요. 희한하죠? 그래, 이게 여긴 해보기라도 했지. 나는 어플만 깔아놓고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그 어떤 이런 개발의 문제잖아요. 개발의 문제는 지금 요즘 게임 같은 거랑 좀 비슷하게 봐도 된다고 보는 게 베타 테스트? 버그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게임 개발자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그거래요. 버그가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게임 개발 과정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한 거야. 있으면 있으니까 불안하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PC나 이제 이런 그 어떤 게임 CD 게임들도 온라인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점점 개선해 나가고 게임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막 이제는 풀프라이스 한 돈 10만 원씩 가는 게임들도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완성되는 경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여기서 버그가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요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까지는 알겠고 이제 점점 그냥 더 좋아만 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 이런 방구 말 없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지겠지라는 희망 정도 저는 딱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 처음에 말한 것처럼 보고나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고 없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런 모든 정확 네. 사항들이 그러면 저는 최소한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죄송. 맞아. 저도 이 정도. 이거를 뭐 물어내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뭐 또 차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팬들 세상 이렇게 여리고 순수한 팬들이 맞아. 우리 없어요. 팬들만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해결됐잖아 한 잔에 이러면서 끝낼 거 아니야. 야 우리 의견이 오히려 받아들여졌어. 그리고 오히려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아마 네. 뭐 구단에 불만이 있거나 프런트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올 시즌 들어와서 뭔가 바뀐 게 많아가지고 왜 어플 안정성 및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라고. 어디 언제 올라온 왔어요? 거야? 아니, 어플에. 어플에 저기 들어갔네. 갔을 때 그것도 어플 들어가서 확인해야 거기 저기 된다? 뭐야 저 구글 스토어에 그건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나는 거기다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아니 그리고 인터파크 문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뭔가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우린 모르지. 우린 모르니까 심지어 저는 뭐 어플 가지고 뭐 왜 했냐라고 하는데 저는 어플 자체 만든 거 어플로 예비 거기까지는 어플 오케이. 자체는 뭘. 긍정적.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당만 된다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외주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수수료를 떼줘야 되는데 그렇지.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우리 선수들 한 명 더 영입하고. 영입을 하든가 그 돈이 안 직접 되면 하고. 뭐 진짜 선수들 뭐 운동기구라도 하나 더 사주면 그치 되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먼저고 요거에 또 이어서 사실 올해 굉장히 바뀐 게 많아요. 우리 구단이 되게 많은 게 바뀌었죠. 사실 이제 쇼타임. 쇼타임 시작했죠. 여기 아까 시작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 아직 본격적인 거 시작하려는데 제가 봤을 때 잠깐 요 얘기 제가 뭐 할지 대충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혈압을 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살짝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팩트로만. 네. 팩트로만. 다른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팩트로만. 일일이 눌러놔야 되는 또 거. 다른 댓글이 오면은 또 형 그거대로 또 이제 화가 나실 수도 있잖아요. 팩트로만. 이거, 예. 진정하자 진정하자 팩트로. 우리 바뀐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작게 보면은 저희 뭐 김성민 커피라는 요런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약간 좀 시끌시끌한 것도 하나 있었고 그것도 이따 한번 짚어볼게요. 그거랑 플러스로 제일 크게 바뀐 게 이제 저희 굿즈죠. 굿즈 이야기가 이거 많을 수가 없죠. 지금 제일 이제 많죠 이슈가 제일. 제일 이슈가 많죠. 뭐 영재 엘리트. 디자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디자인 뭐 그거 가격이 어땠느니 이제 그것까진 차치하고 나서도 얘네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벌써부터 뭐 DIF가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폼은 좀 천천히 사야지 또 잼버리 하기 싫어가지고 좀 그런 편이라 아직까지 여기에 뭐 아무 의견이 없거든요. 좋다 나쁘다가 근데 많이 사셨으니까 형님도 저 하나 좀 안 샀는데. 많이 가지 못 않았어요? 산 거죠. 팩트로 얘기합시다. 못 산 거야. 봤는데 더 팩트는 안 준 거죠. 못 준 건가? 안 준 뭐 모르지 안 줬는지 못 줬는지 뭐 모르고 그러면 일단 저희 지금 4명 중에서 현재 지금 저기 형제의 돈을 제일 많이 쓴 건 형님이니까 네, 지금 최대 얼마 쓰셨죠? 유일하게 쓰신 거 아니야? 얼마 쓰셨어요?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돈을 쓸 기회를 안 준 거지. 네, 지금까지 지인들 이게 물건 부탁하는 거 제외하고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님 혼자서 개인 기량으로 120. 뭐 아들 것도 사고 이제 뭐 딸내미 것도 샀어요. 개인 기량이지. 가지고 산 첫날부터 3일 출근했어요. 3일. 100살. 정확하게 지금부터 제가 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만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이만큼 써왔거든요. 약간 좀 네, 약간 네, 취약을 좀 해주세요. 제가 첫날 유니폼 판다고 한 첫날 아침 7시쯤에 도착을 해서요. 예준이 데리고 네. 27번 번호를 받았어요. 대기번호 27번을 받았고 그래서 12시에 대기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7번을 받고 밥 먹고 이제 4시에 오픈했으니까 4시에 들어가서 이제 유니폼을 살라고 가서 이제 유니폼을 잡았습니다. 근데 제 사이즈를 직원이 찾아준다고 해서 찾아줬어요. 찾아줘서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한 치수 작은 걸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아서 바꿔주세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계산하는 도중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15분인가 그 계산대 앞에서 15분인가 20분 동안 이제 물론 이제 밑에 지하 가서 뭐 지하든지 창고인지 어디 가서 물건 찾아보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이제 계산을 다 끝내고 마킹을 하러 갔어요. 네. 근데 마킹이 안 된답니다. 오늘 마킹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킹이 안 되는 이유는 마감이 됐대요. 오늘 할당량이. 마킹지는 형 받았을 거예요. 네, 마킹지는 다 팔고 마킹지를 저한테 붙이는 건 안 되고. 붙이는 건 안 된대요. 아니 근데 뒤에 뭐 아직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고. 마킹줄은 아니 엄청 제주엔 또 길고. 없었어요. 줄도 아니야. 왜냐면 그냥 줄이. 그냥 그샵 들어가는 줄. 그러면 그때 이거 마킹 요 프레스만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때?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27번이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2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제 뒤에 분들이 먼저 와서 이제 많이 계산을 결제했겠지. 결제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나가서 이제 마킹줄을 사실 섰는데 20분이면 많은 사람이 결제할 시간이긴 해요. 사실 네. 펜샵이면. 네. 전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가 마킹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27번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님들이 기다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안 되면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뺑뺑이 돌렸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럼 마킹하지 말자 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갔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 또 집에 가서 또 그러니까 이미 예준이 약간 실망을 한 상태예요. 마킹을 못 하니까. 나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어쨌든 집에 갔는데 예준이 유니폼 이제 포장되어 있던 걸 이제 뜯어봤더니 엠블럼이 이만큼 뜯어져 있어요. 새 거가 새 거가 포장도 안 뜯었던 네, 새 안 거가. 들어가. 이렇게 너덜너덜 돼 있고 그건 좀 별도 그런데. 원래 우리가 수원 4성이잖아요. 그쵸. 수원 3성 되려고 그랬어요. 막 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약간 준비한 개그. 약간 그랬는데 어쨌든 아쉽다. 약했죠. 저 어쨌든 별 하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별 하나도 고맙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예준이가 아들이 더 실망한 거예요. 안 그래도 마킹 못해서 속상한데 또 아빠의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딱 그걸 발견하자마자 그 스토어에서 인스타 공지를 올립니다. 교환 안내, 그거 좀 계열 받았어요. 불량 안내 뭐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그거는- 한번 인스타 들어가서 보세요. 선빵 친 거. 좀 오.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공지를 올려놨어요. 아니, 나는 사지도 않았는데 그 공지는 좀 화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나도 살 예정이라서 문제일 수도 네. 있는데 수많은 좀 사람 더 천천히 사야겠다. 저도 좀 그러고 네. 있어요. 오히려 천천히 살려고 맘먹길 잘했다. 공지 보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안 가면 교환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그치. 빨리 이건 가야지. 내 실수도 아닌데 그치. 근데 이제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오후 1시에 도착했고 또 이 친구도 온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오후 1시에 번호를 받았어요. 580번대였습니다. 가서 밥 먹고 왔고 길다잉. 2시간 반인가 기다렸죠. 우리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3시간 기다려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유니폼이 근데 그건 하셔야지. 교환은 잘 받았다. 교환은 잘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교환은 바로 즉각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정말 이건 마무리하고 가야지. 좋아. 팩토스 처리 하나 완료. 그렇지. 이거는 그건 정말 있어야 돼. 감사드릴까요? 어쨌든 네. 친절하게 잘 교환을. 네, 잘 교환을 그쵸, 해주셨다. 그쵸.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입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니폼을 딱 잡으러 갔는데 일단 이 친구 사이즈 없었고요. 네, 일단 들어갔을 때 없다고 한 거죠. 네, 거기 없다고 지점에서. 했고 네. 그리고 없어서 그리고 일단 저도 간 김에 이제 딸내미 걸 사려고 이제 잡았고 이 친구가 이제 사이즈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뭐 사이즈가 품절될 수 있죠. 당연히 네. 품절될 수 있죠. 뭐 먼저 온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못 산다고 하길래 그러면 형수님 거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와이프 걸 이제 사이즈를 잡았어요. 결제를 한다는 건 아니고 1인 1벌이 한 번에. 그러니까 산다고. 그래서 이제 해서 했는데 갔는데 보니까 갑자기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유니폼 여기 노마킹 유니폼이었는데 여기 형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돈 따로 추가하는 그거 네, 근데 아니야? 이미 붙어 있었어요. 원래 안 붙어 있었거든요. 갤럭시만 돼 있었거든요. 딴 건 다 노마킹이었고. 여거랑 김성민 커피가 합쳐서 8,000원인가 네, 맞아요. 근데 그 모든 패치가 다 붙어 있었어요. 백넘버만 빼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바는 너무 바쁘니까 어제 작업을 소량을 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근데 그거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모르긴 했지. 구분을 좀 문제는 해놔야 그거지. 되잖아요. 구분은 해놔야죠. 여기에 마킹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안 돼 있었고 사가려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해둔 거니까. 다 섞여 있었고요. 그나마 한 벌인가 두 벌인가 남아 있는 와이프 사이즈를 잡아서
갔는데 그게 딱 형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이걸 안 붙은 걸 살라고 했는데. 안 붙은 걸 살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전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교환을 해주세요. 안 됩니다. 품절입니다. 없었어. 사이즈가 없어. 그래서 사이즈가 없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남의 일이지만 이 친구가 못 산 것도 솔직히 조금 핀도가 상해 상태이긴 했었어요. 아니 뭐 근데, 우린 친구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서 딱 핀이 딱 나가가지고 이게 어쨌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사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기본적인 그 딱 핀트가 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앞에 사이즈가 뭐가 품절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게 A4 용지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써서 해놔야. 옛날에 그래서 저희 뒤에 줄 서 있으면 나와서 뭐 없습니다. 이거 품절했습니다. 이거 하다못해 줄 뭐 서 최근 있으면. 들어서는 뭐 이렇게 모니터도 띄우기도 했죠. 그쵸. 뭐 그런 것까지 바란 건 아닌데 하다못해 급하면은 A4 용지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뭐 품절했으면 써할 수도 있었잖아요. 보통 안내하죠. 그걸 써놔야 이 뒤에 사람들이 자기 사이즈가 없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도 포기하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 낭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거고.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사고 싶은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걸 못 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품절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말씀 주셨는데 저는 화장실 다녀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네네. 마이크로 마이크 빼고 가. 소리 들어가. 소리 들어가. 좋을 걸? 마이크 빼고 가. 약간 어깨 포상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최현 씨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때 뭐 죄송하다 그랬지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품절입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품절이라고 얘기했어. 품절이니까. 그거는 품절이니까. 그래서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한 벌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희 딸내미 거 나왔는데 나와서 좀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사러 왔는데 못 샀으니까 또 생각도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아마 이게 그 품절 게시판 보셨을 거예요. 그거 사이즈 품절 생겼죠. 게시판. 그래서. 그거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 갔을 때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 115, 120 사이즈를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5시 반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4시 반에 나왔거든요. 저는 3시 반쯤 나왔죠. 4시 뭐 요때쯤 나왔는데 5시인가 5시 반에 그 사이즈를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이제 써있던 말이 직원들이 115, 120 사이즈를 한 4, 5벌씩 창고에서 꺼내오더라. 3시 반에 간 사람들은 품절돼도 못 샀는데 5시에 창고에서 꺼내온 걸 산 사람이 있었어. 그 얘기.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누가 진짜 뭐 1시간 반 동안 꾹 쥐고 있다가 안 사야지 하고 올려놓은 걸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발견되면 안 팔아야죠. 그러면 스텝이 그걸 발견했으면 안 팔아야죠. 그 다음날 팔아야죠. 그 앞에 온 사람들이 못 샀는데. 근데 그렇게 얼마 오랜 시간을 쥐고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있을. 그러니까 그거로 생각을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창고에 저는 그날 분량이 있었는데 그걸 네. 지들이 못 찾아놓고 없다고 한 거지 뭐. 그렇죠. 맞아요. 네. 답이 없지. 확실하게 잘못된 거 일단은 뭐 분량이 나왔다는 거. 근데 사실 근데 분량은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분량은. 어쨌든 뭐 나중에 좋은 교환을 결과적으로는 받았고. 좋은 교환을 받고 뭐 친절을 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지금 무언가 우리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굿즈를 살 때 조금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품질의 이유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 와중에 이제 공지가 조금 꼬름한 공지가 사전 공지가 올라와서 너무 안 됐어요. 진짜로. 제가 얘기하는 그 공지는 이제 교환에 대한 공지가 이제 우리를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제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조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이즈가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은 구매를 했고 이런 그 현장에서의 고지가 굉장히 모호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문제로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킹. 마킹은 와 진짜 저는 이게 깜짝 너무 놀랐어요. 숙련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 그 속도면은 솔직히 저는 그 전에 전 시즌까지 쭉 해서 마킹 가지고 나 마킹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그렇게 거야. 글이 올라오는 것들 중에는 사실 몇 개는 거의 한 존나 예민하다. 한 10개 중에 제가 제 기준에서 한 7, 8개 정도는 조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이 정도인가? 저는 되게 둔감한 편이라서 나도 둔감한 편이라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 뭐 하면서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번에 거는 마킹 잘못됐다고 올라오는 거 보면 내가 봐도 야 그 왜 그 아시죠 그 김정은 짤 그거 야 이건 나도 좀 약간 그거 짤 생각 나더라고 와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여담이긴 한데 그 우리 블루포인트 천 대행사였던 DIF가 네. 우리 팬들이 뭐 불만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타팀 그 굿즈 제작하는 분들도 좀 뭐 덜어 아는데 우리 그 기존에 했던 DIF가 상당히 마킹을 잘하는 축의 K리그에는 들어가는 정말로 작년에도 크게 문제 없었죠. 문제는 마킹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우리는 불만이 있는 팬들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원체적으로 숫자가 좀 많고 팬들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뭐 많다면 그만큼 좀 이렇게 뭐 둔감하지 않은 민감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걸 따지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타 팀과의 면밀한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였던 그러니까 거지. 제가 겪어보기 전까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 애초에 마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여기 아예 할 수도 없었고. 뭐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형진은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그 업계에서는 이 의류 업계나 이쪽에서는 그리고 사실 스포츠 굿즈를 안 해본 기업도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프로세스가 없는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마추어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 네, 아쉬워요. 진짜 그 많이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거 나름의 아니에요. 이름값이나 이제 이런 규모에 비해 회사의 규모에 비해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는 조금은 아쉬운 행보를 걷고 있다. 스타트가 굉장히 안 좋다. 제가 네. 요거를 저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서울도 형지를 쓰고 있고 뭐 야구의 몇몇 팀도 쓰고 있는데 거기 있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유니폼 문제 얘기 마킹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에 어느 친구가 이제 예전에부터 봤던 친구인데 나한테 DM을 하나 짧고 간결하게 하나 보냈더라고요. 형지맛 어때? 어떠네. 좋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새끼 보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사실 좀 예상은 하긴 했었어요. 왜냐 제가 뭐 DIF의 편을 들자는 아닙니다. 근데 네. 전반적으로 DIF가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이 업계에서 굉장히 특히나 제일 빡센 팀인 우리 팀을 맡아오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우리 팀 스텝업이 아주 좋아졌다. 못 맞춘 거 뿐이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퀄리티 좋은 거였고요. 근데 형진은 그렇지 못했었고 또 그거를 가지고 아마 뭐 서울도 그렇고 다른 팀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뭐 하다못해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원하는 마킹이 아니라 다른 팀 마킹을 잘못해서 한 경우도 있고. 맞아. 다른 팀 마킹도 받다 나와서 그거는 ACL 2 패치 뭐 맞아. 저는 예상했다고 보고 제가 또 전에 듣기로는 첫날에 마킹 분량이 너무 나와서 자기들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로스면 자기들이 그렇지.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단한 걸로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근데 이거를 마킹 프레스 찍는 거를 그게 로스나게 보이소? 아니 그러니까 뭐 삐뚤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그거니까. 뭐 뺐다 붙였다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근데 의미로. 그것마저도 솔직히 형지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로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그 정도- 자체가 회사가 크기 회사,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근데 그런 로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그 마킹에서 그 지급해 그 나가야 될 양이 저거 10벌 중에 7, 8벌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그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마무리 해놓고 뭐 모르겠어 뒷이야기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더 뭐 그 교육을 해서 내일부터 또 최대한 정상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다음 날도 됐지 않았나 해요. 다음 날도 막 5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막히면. 아 진짜? 받긴 받더라고요. 신청을. 요 혹시 이거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이제 마킹 불량이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좀 해결됐는지 좀 그 뒷이야기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댓글 같은 걸로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 굿즈 이제 유니폼 말고 이제 그 형제에서 직접 만든 아, 굿즈들 그 있잖아요. 나머지 굿즈들은 좀 어때요, 다들? 솔직히 말하면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종류, 디자인 아니, 뭐 어차피 형지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좋은 경험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 수원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앞으로 진행만 된다고 하면 뭐 좀 더 점점 나아지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떠나서 제품의 퀄리티가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형님의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이 소위 말해 같은 우산이라도 네. 그 질, 그러니까요. 네, 약간 예. 이런 퀄리티들이 그 좀, 퀄리티들이. 네, 그리고 뭐 같은 키딩이라도 그 질, 약간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같은 그거는 저는 인식의 차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요건 지금 개인 취향이긴 하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네포 형님의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라고 봐요. 맞아. 왜냐하면 이 굿즈를 한쪽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시즌 갖고 노는 그냥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는 그게 그 아니거든. 정도만 만들면. 근데 사실 수원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 사실 뭐 일례로 지금 예전에 만들었던 옥스퍼드가 18,000원이었나 19,000원인데 지금 거의 20만 원이 넘어요. 새 거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소장 가치가 있는 그 거. 구단 버스 그거.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거는 그 퀄을 유지해서 나중에 뭔가 가치 있는 상품으로 가지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아. 예를 들면 저도 좀 맛을 보려고 스탬프를 좀 샀는데 원하는 디자인 이렇게 2개 샀어요. 네. 근데 그게 딱 2개 마음에 들더라고. 2개 샀는데 알고 보니 랜덤 집에서 가차였어. 찍어봤는데 그 디자인이 아니야. 아 가차였어? 가차야. 도장 모양이 가차야. 6가지 가차였어? 총 12가지 모양. 있어. 솔직히 못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12개 디자인인데 그 12개 중에 내가 원하는 걸 나올 때까지 뽑아야 되는 거. 와 거기서 그게 여기서 가차죠. 그렇지 여기서 가차각을 보내. 요즘에 제가 트렌드에 좀 모르는 네. 거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뭐 피규어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근데 여기 이게 가차가 나올 줄은 몰랐네. 하필 뽑힌 것도 이거 좀 별론데 제일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 고개 2개 나오니까 이걸 어디다 써? 아니, 솔직히 그 저도 가차 많이 겪어봤는데 빅보드에서 가차 겪을 줄은 생각은 못했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보통 머플러 같은 거 이제 많이 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머플러 많이 사는데 일부 머플러의 그 퀄리티가 이거 해서 갖다 박아놓은 건 괜찮아. 이거 네네. 자수로 박아놓은 건 이뻐. 그냥 자수니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박혀 근데 있어요. 이게 뭐 이게 직조라고 하나요? 뭐 이게 짜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모양이. 어우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 엠블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눌러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그거. 네. 나는 그거 뭐 느꼈냐면 2000한 6, 7년도 처음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이게 퀄이 좋지가 않았어요. 맞아. 그 머플러가 생각나. 약간 그 퀄이야. 맞아 그 옛날 옛날에 8비트 그렇지. 폰트 생각나는 그런 맞아. 느낌. 약간, 수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수원이라고 써 있는 건지 사원이라고 써 있는 그러니까 건지. 옛날 생각은 나는데 사실상 레트로는 아니야. 레트로로 만든 건 아닌데 옛날 생각이 나. 옛날 생각나네. 어. 아 맞다. 우리 옛날에 이랬지. 그치. 우리 옛날에 뭐 파스타를 사 먹으려고 나는 파스타를 시켰는데 갑자기 막 할머니 김치찌개가 나온 맛이 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마저도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퀄리티를 그치 바라지 그리고 또 않겠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빨간색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머플러들이 빨간색이 너무 많아. 뭐 지금 뭐 개인 취향 요건 색깔 들어간 것까지는 뭐 취향일 수도 있고. 근데 빨간색이 파란색이 뭐 우리 팀 컬러니까. 빨간색이 너무 많아.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차 흰색이 많아. 저도 여기서 개인적인 취향을 좀 더하면 약간 우리 팀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요?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아직은. 지나고 나면 개선되겠죠. 뭐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한 문제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형지라는 좀 큰 그룹이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디자인 같은 것도 좀 전체적으로 디자인만 봤을 땐 다들 어떠세요? 저는 의류 몇 개 사진으로 봤을 때나 개막전 때도 입고 오신 분들 몇 분 이렇게 쓱 보면 괜찮은 디자인도 좀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실 의류는 엄브로에서 만든 거니까 그렇긴 하죠. 형지랑은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엄브로랑 형지랑 같이 보면 안 돼요. 형지랑 엄브로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형지는 그냥 엄브로에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업체인 거지
생산 업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브로 디자인하고 뭐 형지 디자인하고 같이 보면 안 되는 게. 근데 디자인은 이것도 좀 호불호 갈리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난 이 이제 바람막 이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냐면 어쨌든 엄브로에 무엇을 가져올까의 선택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형지가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가져왔느냐의 어떤 생각인 건데 그건 나쁘지 않았죠. 저는 컨택은 잘한 것 같아요. 디자인 그거 뭐. 여기 엄브로 박혀 있는데 여기 엠블럼 들어가 있는 그거는 근데 요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형지가 그걸 컨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브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거인 거지. 형은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쪽에 엠블럼을 박든다지. 그거는 형지가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건 다 엠블럼의 엄브로가 하는 위치까지도 거예요. 엄브로가 다 하는 엄브로가 만드는 완성품 다 엄브로가 만들고. 이런데도 이제 막 요 날개 엠블럼만 딱 들어가면 흰색으로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가. 맞아. 그런 거 다 엄브로가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까지는 다 전반적으로 의류 디자인이 다 나쁘지 않은 것 좋았어요. 같아요. 좀 몇 개 갖고 싶더라고요. 뭐 100% 만족시키진 않지만 이만하면 꽤 좋다. 네. 저는 네, 딱 하나 나쁘지 아쉬운 않죠. 디자인은 그 아누락인가 바람막이 중에 그 청백적 들어간 뭐 바람막이가 있더라고요. 나 그거 출시했으면 좋겠다 근데 싶었는데 그거 그게 모르는 사람들 존나 많고 근데 맞아. 그거는 엠블럼 안 박아도 잘 팔리던데. 이미 품절이야. 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그거 넣으면 뭐 근데 정말 그거 대박 이미 나지. 매진이래요. 그러니까 품절이래요. 어떻게 추가 발주를 해서든 뭐 사오면 그렇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저희가 뭐 되게 긴 얘기를 했는데 저희 M 예매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형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대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첫 해니까. 우리가 뭐 덮어놓고 빨아줄 필요도 없지만 또 덮어놓고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신 바라는 건 구단이나 형지나 뭐 하여튼 이 판매자 입장에서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확실하고요. 진짜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랬으면 좋겠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뭐 과하면 안 되겠지만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소통의 첫 번째 길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좀 소통하면 돼요. 아까 우리 다 같이 얘기했듯이 그치. 공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맞아. 이 부분은 가능해서 개선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거 소통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걸 그럼요. 고려해서 판단하는 건 구매자 몫인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진짜 그쵸. 니네 어차피 그게 안 되면은 니네 어차피 이렇게 해도 니네 어차피 살 거잖아라는 기분 쌍팔년도 정말 마인드가 나쁜 나온 거죠. 너무 나쁜 거예요. 맞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잘 팔아야 된다고 느끼는 게 생각을 하는 게 정말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판매자가 어쨌든 근데 우리는 구매를 하니까 기본적인 구매력이 되는 이 집단이라 할 수는 있는데 티는 내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뭐 형제든 어디든 갖고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그래 씨발 들키지 마.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면 그것이 이라도 사실 뭐 이게 뭐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런 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존중 같은 거니까 맞아요. 구매자를 존중하고 뭐 판매자를 존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그리고 좀 솔직히 싼 금액도 아니야. 그렇죠.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모습이 지금까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유니폼을 천천히 살 겁니다. 일단은 뭐 형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형제는 약간 아쉬운 행보는 있었지만 앞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우리 앱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하나씩은 소비자의 좀 목소리를 들어라. 네. 소비자만큼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또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또 빅버드 밑에 좀 카페인을 담당하고 계셨던 블루버드였죠. 예, 그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누가 캡처본 보내줘갖고 저도 봤는데 김성민 커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소상공인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그래서 잘못 잘랐어. 좀 씁쓸하더라고요. 조금 저도 이게 사실 김성민 커피가 스폰서로 왔을 때 뭐 스폰서 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린 블루버드가 있으니까 안 받을게요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금액이 또 크면. 예, 그런 건데 이제 여기 사실 문제는 그거잖아요.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문제였던 거였잖아요. 보셨어요? 나는 봤어요. 못 봤어. 어디 있었어요? 그 푸드트럭이? W석 바로 앞에요. 그 우리 모르간 많이 모여서 하는. 네. 그쪽에 이번에는 좀 푸드트럭이 많이 와서 기존 자리에 원래 있었고 네. 거기서 왜 저 W 쪽 가는 게 보면
흡연 많이 하시는 공간. 아, 그쵸, 그쵸, 그쵸.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게 그 새로 들어온 그 우산 조형물 있죠. 네.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 그 앞에 있어. 너못 봤지? 그거는 앞에 너무 있었으면? 조금 블루버드 입장에서 타기. 그러니까 근데 너무 블루버드로 가깝다. 내려가는 계단 바로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가깝다. 조금 그건 좀 확실히 아픈데요. 블루버드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 담배 판매점도 서럽네, 50m 그치. 벌어져야 팔 수 있거든요. 사실 블루버드도 비시즌 때는 사실 매출이 조금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게 평일에도 힘들 거고. 성수기 비수기가 진짜.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너무나 확실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비성수기가 꽤 긴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보면 사실 결혼식이나 경기날 없으면 사실 거기는 좀 근데 뭐 그쵸. 그래도 주말은 결혼식 있으니까. 그렇지. 사람마다 결혼식이 쳐도 있으니까 그치 좀 있죠. 평일이 진짜 어쨌든 1년이 있으면은 7분의 5가 그럼요. 힘든 날인데 그렇죠. 그 매치데이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요거는 블루버드도 블러쓴 거잖아요. 블루 스폰서입니다. 블루 스폰서. 스폰서. 아, 그러니까 스폰서. 네, 전에 그 스폰서십이에요. 프리미엄석 그 지금 김성민 커피가 이제 음료하고 저거 하잖아요. 네네네네. 전에 블루버드가 있었어요. 아, 저는 블루버드가였어요. 이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로 수원의 팬이 운영하는 가게 자영업자 가게가 블루 하우스에서 시작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블루 스폰서고 그 위에가 그 다음에 블루 프리미엄 블루 스폰서가 있고 그 다음이 김성민처럼 이제 그 메인 스폰서. 이렇게 좀 이런 단위로 나눠지게 되고 신라갈비나 이런 거는 이제 프리미엄 그 메인 스폰서로 들어간 거고요. 아, 메인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블루 스폰서 중에서도 프리미엄과 구분되는 거는 이제 조금 광고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프리미엄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블루버드 입장에서도 꽤 등급이 낮진 않네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메인 있겠죠. 스폰서 중에서는 네. 가장 높죠. 제가 예전에 그것도 진행해서 저도 알고 있고. 스폰서십 중에서는 높은 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사실 딴 거보다 더 높은 그레이드의 동종업계가 왔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난 올해 계약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골인데 조금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푸드트럭까지는. 푸드트럭은 조금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거리라도 좀 멀었으면. 아니 차라리 이번에 보니까 이석 쪽에도 푸드 그 트럭이 많이 깔렸잖아요. 예. 차라리 그쪽 일이라도 놓지. 그치.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하지 이게 않았을까? 사실 결혼식 이번에도 개막전이 결혼식이랑 좀 겹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은 좀 있거든요. 사실 블루버드도 그럼요. 되게 바쁘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사실 개막전 한정으로 그런 날에는 뭐 블루버드한테 뭐 매출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까지는 없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막 붐벼가지고 막 이게 줄을 이만큼 쓸 거냐의 차이일 거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푸드트럭이 들어온 게 너무 가깝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거리라도 있었으면. 이게 1년 내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그치. 크리티컬한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요라고 해도 뭐 솔직히 뭐 100잔 팔 거 뭐 7, 80잔 팔면 아쉬운 거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교통 정리라고 할까요? 네.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일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전엔 지금 카스도 들어와 있지만 테라만 팔 때가 있었는데 그쵸. 그때 수원의 모 수제 맥주집에서 들어오겠다고 그 푸드트럭으로 와서 하겠다고 했었고 시음 행사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교통 정리를 좀 해줬어요. 여기서 맥주를 파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하면 이게 충돌이 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를 빗대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건물 안에 동종이 2개 들어올 수 없지 않아요? 그렇지. 그냥 건물 중 한쪽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차피 근데 이쪽도 스폰서니까 와서 판매는 하지 마시고 시음 행사만 하세요. 시음 행사를 해서 거기는 홍보하시는 걸 홍보를 해도 해라. 돼요. 뭐 요거 그러면서 그때는 약간 몽골 텐트 같은 거 자리를 내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교통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맞아.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성민 커피 거기는 판매를 했던 거죠? 푸드트럭이 들어온 거니까. 푸드트럭으로 판매를 했던 거죠? 시음이었으면 시음이라고 했을 거고 아마 시음이었으면 시음이었으면 만들었다고. 시음이었으면 블루버드 측에서도 사실 뭐 불만을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행사 뭐 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구단에 어느 정도 이익을 주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다 버릴 수는 없고. 그럼 사실 나 아직 김성민 안 가봤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인기가 더 많아지고 하면 더 만약에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럼 정말 그러니까 동종업계가 누가 이득이 될까요? 저는 저는 만약 이게 정말 더 이슈화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의미로 두는 김성민 커피도 잘못된 안 좋은 이미지를 팬들에게 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제가 중간에서 이거 와서 뭐 좀 약간 뭐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미지가 또 실릴 수도 있는 거죠. 맞아. 무슨 악덕기형 막 이렇게 될 수도 네. 있는 거 아니야. 반대로 또 블루버드도 아니 왜 여기 들어왔는데 와서 뭐 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약간 뭐 이렇게 우는 소리 하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서 언더독으로서 너는 막 저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을 잘해줘야 그래야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 일부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스폰서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런 것들 교통 정리를 잘 해 나가는 게 구단이 더 클 수 있는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커진다라기보다는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서 저는 조금 이건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칫 팬들끼리 이거 가지고도 또 논쟁거리가 맞아, 될 수 있기 맞아. 때문에 뭐 김성민이 됐네, 뭐가 됐네, 뭐. 뭐 막 괜히 또 막 블루버드 옛날에 막 불만 가졌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상한 논쟁을 맞아. 그게 주가 아닌데. 맞아. 이거 어디 가면은 줄 서기 기다리게 하면서 그래서 뭐 하고 막 자기 뭐 욕심을 내냐. 뭐 이렇게 그게 해가 아닌데. 뭐 내가 커피 뭐 그때 뭐 이거 해달라 그랬더니 뭐 개 인상 쓰고 막 바쁜 척 하더니 이제 와서 막 그러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진짜. 근데 이게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씨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좀 씨발 좀 그랬으면 좋겠고. 매사에 불만이 안 오는 네. 새끼들아. 이건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 커지면 어느 쪽에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지금 처음에 뭔가 이런 얘기가 좀 뭐 비춰졌을 때 빠르게 교통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블루버드나 김성민 커피나 이제 두 업체 모두 이제 놓으면 안 되는 그 식구들이니까 이제 다만 중간에서 구단이 좀 교통 정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저는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네, 두 군데 다 커피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아니, 나는 김성민은 아직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 네. 저 이제 커피 전문가랑 갔거든요. 커전 한 명 있지. 그분? 그 친구? 홍모 씨라고. 홍정우 아니죠? 며칠 전에 간 거 같던데. 아니. 여기 상수역에서 카페에서 연병 떨고 있는 홍모 씨라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카페 안양 선수들 셋이 왔다고 막 한가람 유키치 토마스 왔다고. 근데 왜 거길 가?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수원으로 가라고 얘기하라고. 저는 여기서 또 구단 교통 정리도 교통 정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블루버드나 저 김성민 커피나 두 분 다 조금 더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분들도 좀 수원에 스폰을 하시는 거니까 수원 지지자들에게 좀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게 더 신경 써주셔서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죠. 뭐 갑자기 꺼내서 그렇지만 카페왕 같은 경우에는 뭐 김성민이 오고 뭐 해도 사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겠지만 뭐 사실 제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화홍은 사장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화홍이 달리 다른 카페에 비해서 사랑받는 이유는 수원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거기 오는 분들에게 말 한마디 인사라도 또 수원 경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기면 또 같이 좋아해주고 이런 공감이거든요.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마음이운도 있고 카페콩 지금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지? 포온데이. 포온데이로 바뀌었고 뭐 홍대 먹고기도 제일 멀리 있지만 저 사실 거기가 제일 고해안. 멀지. 고해안이구나. 고해안.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곡한다. 수원 팬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건 공감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출시했으니까 수원 팬 뭐 스폰서야 이용해줘 여기도 좋지만 여기서 조금 더 공감 능력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뭐 좀 교감해주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확실한 게 수원 팬들이 어떤 수원과 관련된 어떤 가게죠 그런 데를 갔을 때 딱 제일 기분 좋아하는 거는 그쪽 그 업체 사장님이 나는 수원을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게 나도 방문객 입장에서 딱 느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 가게가 너무 좋아지고 이런 감동을 느끼는 거라 뭐 1차적으로 그래도 이제 관련돼서 수원과 관련돼서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가지십시오. 뭐 이거까지는 뭐 제가 뭐 감히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뭐 정도로 하죠. 네. 반대로 또 요즘에 형제도 참고하세요. 반대로 또 따지면 수원 뭐 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야 수원 물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같이 붙잡게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 있는데 근데 그런 데들은 금방 티나요. 그러니까. 예. 티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분 뭐 가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그분들에게 좀 더 수원은 진정성 있게 대하고 그쵸.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개막전에 수원 팬들 다 금방 압니다. 예. 맞아요. 그런 정치인도 3분이 나오셨다 그러고. 아 그런 사람들은 진정성 그냥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딱 노 폴리틱.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수원 팬이고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평소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치인이시면 평소에 빅버드에 많이 찾아주시고 뭔가 애정을 보였으면 굳이 선거철 다가올 때 이렇게 안 하셔도 네, 맞아요. 수원 팬들이 다 인정해 주시고 다 알아요. 뭐 일례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예전에 저기 그랑블리에서 조석환 그 위원님도 정치하시지만 절대 그렇게 뭐 티 안 내세요. 그지만 누가 봐도 그분 정치 활동하시지만 수원 팬 그랑블리 출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확실한 게 여러분들 수원 팬이라고 해서 안 찍어요. 뭔 개 같은 소리야, 씨발. 말하면서 안 찍어요. 당선되면 수원 슈퍼시 구단주 될 수원 겁니다. 시민이 그러니까. 아니라서 점점점. 아니 뭐, 나도. 아니 그렇게 치면 뭐 저도 서울 시민이긴 한데 뭐 어쨌든 전 다 아버지가 그래서 삼광훈의 표의 향방은 이런 거 되게 아무도 안 나왔는데. 네. 아니 진짜 아니야 이거 가끔 노 정치해놓고서 이거 옐로 카드 이거 진짜 재미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뭐요? 아이, 내가 여기서 만약 그것도 대회를 봐. 그럼 또 어느 당의 정치색이 네. 아깝이 걸릴 뻔했는데. 근데 우리 다들 파란색 입고 있는데. 그렇지. 각 색깔의 당이 다 파란색을 입고 있는 거는 참 이상해요 기분이. 예. 그렇네. 그것도 그렇네. 예, 아무튼간에 뭐 C8 어디든 간에 여기 팬이라고 안 뽑으니까 예, 그냥 뭐 원래 정책으로 승부 보세요. 예, 하던 일 하세요 하던 일. 정치적으로 예, 승부 보시고 예, 나는 너네를 씨발 다 뽑을 생각이 없어요. 저 또 개새끼를. 서울시장입니다. 예, 아, 저도 서울이죠. 어차피 예비 후보 아닌가요 아직? 아직 예비 후보고, 그러니까 공천 나이 뭐냐? 당내 경선 당내 경선 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걸로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제발. 이거 뭐 의미도 없고. 뭔가 여기 노다지네 하면서 올 수 있겠지. 조용히 보고 가세요. 조용히.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슨 그 신천지 같은 데가 아니에요. 뭐이 사람은 수원 팬을 우르르 왜 우리 다 같이 투표하자 막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수원 팬들은 합리적이고 예. 뭐 유재석이 기부 그렇게 많이 해도 저 기부했어야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공약에 뭐 갑자기 수원 상권이 빅버드 100년간 장기인데 무상인데 네. 그런 공약이 나온다면 아니요. 진짜 저는 공약이 될. 저는 진짜 안 뽑을 것 같은 게 내가 수원 시민이도 그거 안 할 것 같아. 진짜 공약. 아 그리고 그런 공약을 내밀면 더 싫어요. 아니 씨발 그거 말고 딴 거 하라고 새끼야. 왜 씨발 시장이 지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 딴 거 해. 사실 딴 보면 거.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스포츠는 스포츠 팬들의 고유 영역이야. 그러니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지금 요 수원 팬들 사이에서도 각자 이념 다 달라요. 정치 성향이고 뭐고 진짜 다 다르고 해서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씨발 유니폼 입고 뭐 수원 블루 이거 한 3번 했다고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오히려 찍어야겠군 이러지 찍을 않아요. 것도 안 찍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각자의 판단 몫인데 그거는 판단의 몫이고 뭐 알아서 근데 뭐 진짜로 뭐 혹시라도 찍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뭐 그것까지 뭐 내가 뭐라 할 건 아니고 뭐 C8 그건 알아서 하고 근데 이제 수원 팬인 것도 좋은데 그쵸. 수원 팬이라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거야 환영할 일이죠. 예. 그러면 평소에 오셔가지고 그럼. 응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굳이 선거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뭐 빅버드 와서 왔다고 얘기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압니다. 네, 저희 저 다 그거 알아요. 예. 그래서 뭐 선거 나가시는 분들 뭐 화이팅 뭐 씨발 알아서 하시고 힘드실 텐데. 힘드시 뭐 근데 잘 갈것 그러다가 같은데. 뭐 그러다가 잘 되면 뭐 씨발 잘 먹고 잘 살 거잖아.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죠. 정치인과 연예인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Yes. 예,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 우리 승격 걱정이나 하시죠. 승격 걱정해? 예? 아모른직다의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 설필패라고 너무 설렘을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걱정을 하자고. 네, 걱정을 우리 해야죠. 걱정을 하자고. 아까 설레면 그렇게 일부에서 다 털어놓고. 기대감인 거죠. 우리가 너무 패배 의식에 젖어서도 안 돼요. 설레발을 쳐서도 안 되지만. 예. 뭐 좀의 기여를 박읍시다. 그렇죠. 아니야,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한 거야.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
갑자기 여름에 한 10명 부상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뭐 모르지. 오. 갑자기 이정현 감독님 첼시에서 제안 와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에이 안 그럴 거죠? 우리 3년은 어쨌든 모시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리고 갈 사람도 아니에요. 거의. 아니, 농담인 건데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미래니까. 아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일관성 있게 가려면 긴장을 놓지 않고 그냥 저는 꾸준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데라면 가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정도만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쿼터블 정도 정도까지. 하나만 해주고 가시면 제가 쿼드러블? 쿼드러블까지만 해주고 가시면 제가 그냥 미련을 좀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씨, 한바구 여기도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오신다고 해도 아니 우리가 가야지 부르고 싶지 않다니. 아니요.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분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허접한 대화에 쌍욕이나 하고.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팀 훈련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왜 아니 이걸 그분이 오신다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오신다고 하셔도 훈련하십시오 할 겁니다. 저는. 시즌 끝나고 네. 아니 그러니까 끝나면 뭐가 모를까. 됐든 끝나면 모를까. 저 지금 뭐 얘기하면 막 됐고 전지현지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막 저렴하게 막 씨발 혐지 이지랄 떨고 있는데 여기에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김성민 커피 뭐 이런 얘기들 그분 얼마 전에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 훈련하십시오. 지금 시즌에 집중해야지. 이런 네. 자꾸 여기저기 아니 지금 부르자는 얘기 아니었는데 그래. 아니야, 난 씨발 언제도 안 부를 거야. 네가 부르는 거야? 아니, 신하님 아니 온다 그래도 거절할 거라고. 감독님 또 시즌 끝나면 휴식기 취하고 다음 시즌 준비하셔야 되고 바빠. 예. 저희는 그냥 한다고 하면 제일 좋아할 것들이 유럽 가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 왜 사심을 그러는 채우려고 거예요? 예. 그게 사심이라고요? 사심이잖아요. 지금 다 아니라 그러는데 행님만 사심인 거잖아요. 아무튼 뭐 우리 팀 화이팅! 네, 잘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경기 파주전도 아마 이거 파주전 전에 업로드되면 되죠? Yes. 예, 파주전도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응원하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승리를 가져오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다면 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까요? 다음 파주전 경기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 주제들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전남 홈 경기 전에 우리 또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때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두 개의 무지개가 띄워 있는 내가 간 곳은 비 내리는 수원 비의 향기 느끼며 모두 하늘을 봐 우리의 승리의 하늘을 너의 우산이 되어 비를 맞으며 날아서가 무지개 넘어 파란 하늘 펼쳐있는 환상의 세계 너와 나 약속의 세계로